자, 이번에는 구체적인 분양시장 전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신기록이 속출했습니다. 100대 1, 1000대 1까지 계속 나왔는데요. 내년에도 이게 이어질지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들 의견 보겠습니다. 그렇다 8분, 내년에도 청약 호조 이어진다 8분, 그렇지 않다 4분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이제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님 매매 전환 수요와 저금리 기조로 시중 부동산으로 계속해서 유입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청약 시장은 새 아파트 선호 현상에 따른 갈아타기 수요가 집중되고 분양권 투자자의 관심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반면에요,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열기가 식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기업 구조조정과 경기 악화가 발생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청약 열기도 따라서 식을 것이다 했습니다. 하명진 부동산 114 리서치 팀장은 일부 지역에 공급 과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래도 8분, 12분 중에서 8분, 3분의 2는 계속 열기가 지속될 걸로 봤어요.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열기가 지속될 거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사실 생각해 보면은 작년하고 올해 아파트 공급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들이 보통 미치는 효과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에 분양했을 때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시장하고 그다음에 입주했을 때 그 장이 어떻게 갔냐가 사실은 진짜예요. 근데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공급이 많았던 곳들이 이제 대거로 입주하기 때문에 그 미치는 영향이 아마 마이너스 음의 효과들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분양 시장도 침체될 가능성들이 있다고 일부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수도권에서 일부 지역이나 지방 지역들 보시면은 공급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그 지역의 수요를 초과한 곳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수요 한계를 넘어서 공급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미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가격이 떨어지고 주변으로 확산되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 결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또 어떤 매매 전환 수요, 이거 매매 전환 수요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이 전국의 우리나라 주거의 비중을 보면은 집 가진 사람보다 전세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이 60% 정도 됩니다. 근데 전세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집을 사지 않으면 전세값을 올려줘야 돼요. 아니면은 월세를 살아야 됩니다. 월세.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세 사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전세를 살면 살지 아직 제도가 이제 점차 바뀔 것 같긴 한데, 그 월세 사는 거 아니면은 집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기존에 분양했던 아파트를 가지고 프리미엄 주고 사야 돼요. 집을 프리미엄을, 그것도 몇천만 원, 많게는 억씩 주고 사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판단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 수요의 어떤 그런 희소성들은 계속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살래, 분양 받을래, 그러면은 분양 받는 거예요. 분양 받고 또 분양 받아가지고 월세를 놓으면 월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출 받아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분양시장은 된다고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과잉된 지역, 분명히 리스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흐름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런 지역들은 침체를 갈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들에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청약 희소성이 높아지는 지역들은 차별화가 된다는 거죠. 아마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차별화가 될 가능성들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경우를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월세 사는 거 싫어하니까 자기는 월세를 사기 싫어서 집을 사면서 또 그러면서 나는 또 월세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양분된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면요, 잘 나가는 지역만 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사람이 몰리는 지역만? 아니면 다른 지역은 다 좀 인기가 없어질 수 있고? 네,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양극화인데, 이제 되는 지역들, 양극화가 되는 곳은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더 안 된다. 청약을 할 때도 정말 얘기되는 곳만 하지, 얘기 안 그러니까 되는 곳은 건들면 안 된다. 지금 다산신도시, 조금 있으면 말씀드릴 건, 다산신도시가 남양주 옆에 이제 붙어 있는, 옛날에 보금자리가 사업성이 없어서 보금자리가 추진이 안 됐던 지역인데,
거기 가보시면은 줄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2시간 걸려요. 줄 서서 들어가는데 모델하우스 구경하는 데만 2시간 걸리고요. 네. 당첨되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힘듭니다. 예순이 통장으로 되는데 네.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예. 그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네,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데는 많이 몰리고. 네. 비슷한 질문이라면 비슷한 질문이고 또 아니긴 한데 일단 사람이 많이 몰릴 거라고는 대답에 대해서는 많이 몰릴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올해 작년 뭐 본인이나 아니면 근처 계신 분들 주변 분들 아파트 당첨된 다음에 프리미엄으로 돈 좀 벌었다는 얘기 많이들 들었거나 아니면 본인이 해당되실 겁니다. 이게 우리 청약 재테크라 그러는데 당첨 뭐 로또 당첨의 로또와 이런 현상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인지 사람 몰린 만큼 결국은 계속 피가 붓고 올라갈 것인지 자 물어봤습니다. 결과 보여주시죠. 자 결과 아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뭐 저 청약 재테크 내년에도 저 당첨은 돈이다 8분 아니다 3분 보통이다 6분 뭐 이사님 아까 한 연장선상에서 짧게 네네. 뭐 그냥 설명 좀 네네. 해주시죠.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아마 규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가지 포인트인데 규제가 없을 경우에 이 2가지 규제가 없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하고 그다음에 재당첨 그러니까 재당첨 금지 조항은 뭐냐면은 제가 당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팔았어요. 그다음에 좀 이따 다시 그걸 통장을 가지고 다시 당첨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구조인데 아무튼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그 된다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 수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당첨받아가지고 평균 프리미엄이 올해 조사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2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첨받아서 대파하셨을 때 뭐 많이 붙은 것도 있고 적게 붙은 것도 있겠지만 2천만 원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많이 보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테크의 어떤 가능성들은 열려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장에서 지금 기다렸다 당첨되고 나서 6개월만 기다리면 다시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첨되면은 2천만 원 번다는 얘기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년에 2번 하면 4천만 원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그 대책들 그리고 저금리 전세란 정부 대책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 사라는 시그널을 돈 있는 사람은 집 사라 돈 없는 사람은 사지 마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예.